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쏟아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네, 충남 홍성군 예산군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당의 홍문표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좀 타이트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관련 사안인데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상황에서 골프 라운딩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이 사안을 지금 어떻게 보셨는지요, 서른 의원님? 근데 알츠하이머 걸린 분이 골프 쳤다는 얘기는 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이거는 아마 알츠하이머라는 부분을 과장한 것 같은데, 그럴 것이 아니죠. 근데 전두환 씨 측은 29만 원부터 해가지고 민주화의 아버지다, 알츠하이머다. 근데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다 신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또 한 번 국민 우롱하려고 들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행히 이제 법원이 3월 11일이죠. 네네. 공판에 나오라고, 재판에 나오라고 강제 부인하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재판은 잘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바라기는 전두환 씨가 나와서 국민 앞에 사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사시겠어요? 네네. 사죄를 하고 망월동에 가서 그 영령들께 참 내가 못할 짓을 했다. 그렇게 풀어나가야 돼요. 그게 현명한 짓이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짓을 하면은 손손대대 정말 그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네. 그 자식들, 손주들. 살아생전에 마무리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완용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치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두환 씨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풀어야 돼요. 예. 홍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 골프를 사실 쳤다는 게 확인만 된다면은. 네네. 이건 후안무치한 행동이고. 예.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또 국민에게 잘못된 것을 용서를 받는 절차가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확인을 좀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네. 선 확인이 우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 짧은 문자 유료 문자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직접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관된 이야기일 수가 있을 텐데 5.18 진상조사위원회 추천을 했는데 이 자체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분이잖아요. 권태호, 이동욱, 차기환 변호사 이 추천인데 인물 변면에 대한 평가를 좀 간략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서른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권태호 씨는 이게 장군으로 육군 중장이든가요? 작전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5.18과랑 아무 상관도 없고 또 이런 진상조사에 대한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도 아니에요. 왜 이런 분을 모셨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동욱 월간조서 기자는 과거의 광주 상황에 대한 기사를 내면서 굉장히 왜곡된 기사를 내가지고 광주 이 관련자로부터 사과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차기현 변호사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분도 광주 상황을 왜곡해가지고 유족들로부터 심한 반대에 부닥쳤어요. 또 이분은 그 세월호 진상조사 하면서 거기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네. 진상조사 방해한다고 그래가지고 세월호 관계자들로부터 아주 심한 이게 공격을 당했던 그런 네네. 분이신데 왜 이런 분을 그 진상조사위원으로 했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네네. 자유한국당이 이게 선택을 잘못했다. 전문성 있는 분을 하든지 학자들로 하든지 적어도 이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분들로 했어야 되는데 네네. 전혀 적어도 방해할 가능성이 높은 분 이런 분으로 해석되는 분들만 했다는 거는 큰 실책이라 생각하고 실책이 아니라면 고의적으로 이건 진상조사를 안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 아닌가 네네. 이런 의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수습을 하려면은 다른 분들로 대체하는 것이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홍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5.18 문제는 민족의 문제고 우리 국민의 참 아픈 상처의 문제인데 네네. 이것이 너무나도 그동안 진상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예. 국민 모두 의심을 하고 또 현실 정치에서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의원회를 구성한다라는 전제에서 추천이 됐다면은 네네. 일단은 열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갑론을박에 나올 수 있고 한 물건도 측면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는 네네. 선입견에서 이래 놓으면은 이 의원회 자체 가동이 안 되지 않느냐. 예, 예. 그러면 의원회를 하자고 그러면서 의원회 자체 가동이 안 된다면은 진실을 어떻게 구명할 것이냐.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열어놓고 이 세 분들이 정당에서 추천을 한 분들이니까 그리고 국민이 이 상황을 지켜볼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저 사람이 엉터리로 억지를 쓰는 것인지 진실에 입각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그 뒷받침을 한다면은 네. 저는 누가 그 자리에 앉아도 이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면은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의원회는 열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로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죠.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 이슈로 뭐 더불어민주당 좀 많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판단을 좀 보류했습니다. 어제 그 YTN 라디오에 손 의원이 직접 출연하셨어요. 네.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믿어준 당에 일단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은 손혜원 의원의 진정성을 좀 믿고 계시는 건가요? 손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손 의원은 대단한 부자예요. 돈이 네네. 많은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투기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투기를 한다면은 그 땅값이 많이 올라갈 지역, 서울군교, 뭐 이런 데서 투기를 한다고 얘기 들었지, 저 모포 가서 투기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네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평소에 주변 분들에게 또 심지어 공개적으로 SNS에다가 목포를 살리려면은 목포에 관심을 갖고 좀 내려오느라 네네. 이런 주장을 하고 목포에가 살아라고 이렇게 권유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그건 뭐냐? 목포가 워낙 이렇게 그 초라하게 변해가고 있으니까 이걸 살려야 된다. 네네. 목포가 어떤 동네입니까?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런 애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목포를 살려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목포의 문화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예. 이제 지금 손혜원 의원은 남편이 나전 7기 그 박물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걸 목포에다 옮겨가지고 이렇게 손혜원 의원은 나전 7기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전문가예요. 예. 그래서 박물관을 만들고 그런 쪽으로 해서 목포를 문화의 도시로 변화시키겠다. 이런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 취지로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하자. 그리고 주변에 권유도 했고 네. 또 공개도 했고 그거를 보면은 이거 투기가 목적이 아니고 목포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네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투기라 그러고 심지어 뭐 초대형 권력형 뭐라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초권력형 비리라는 지적 그 나경원 그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당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어떠신지요? 네, 우리 옛말에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는데 네네. 이 손 의원의 이 사건은 한 손가락으로 가리고 있는 겁니다. 손바닥이 아니라. 그것은 신문 보도 이미 국민이 아는 바와 같이 9채로 시작해서 지금 땅과 합쳐서 20채 20여 곳으로 네네. 오늘 아침에 방송 신문에서 다 일제히 쓰고 있는데 예. 이런 과정이 처음에 터졌을 때부터 이렇게 명료하게 나름대로 다 자기 주장을 했으면 좋은데 예. 조금 이게 신고에 의해서 나오는데 저희 당에도 지금 여러 신고가 들어왔지만 검증이 안 돼서 네네. 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문화재나 역사성 때문에 보존한다. 특히 그 적산가옥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네네.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법으로 제도적으로 우리 예산홍성에도 적산가옥이 많습니다. 예. 이런 역사성과 문화성이 있다면 제도로 이거를 살리고 보존해야지. 왜 개인이 나서느냐? 개인이 나서서 자기 집안 친척 뭐 비서들 다 데리고 와서 총동원해서 20여 채씩 매입을 한다는 거는
이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이거를 손 의원의 얘기를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는 저는 당에서 상당히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을 보류했다는 거 아닌가요? 받아들였다기보다. 보류를 한 거죠. 아니요. 보류라기보다도 손혜원 의원이 얘기한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포에 여러 차례 내려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목포를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네네. 이게 목포는 문화도시로 발전시키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예. 여기서는 저는 막혔어요. 근데 손혜원 의원은 그쪽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시각으로 보면서 목포를 살리려면은 문화도시로 가야 된다. 아까 네네.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각에서 보니까 이건 이 추락한 상태로 그렇게 둬서는 안 된다. 집도 사들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와서 주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달라붙어야 된다. 예. 이런 시각으로 이 캠페인을 벌렸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거를 투기라고 몰아치면은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당연하다고 그러면은 법과 제도로 국회에서 고치려는 노력을 있어서 전국적으로 적산가옥이나 문화 역사성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당당했고 또 더 깊이 이걸 하고자 했으면은 공모 같은 것을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네네. 이건 순전히 가까운 자기 남편으로 또 보좌관 뭐 또 형제 뭐 사촌 뭐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걸 집단화했다는 거는 네네.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당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로 바꿔갖고 진상을 제대로 밝혀줘야지 네. 당에서까지 이걸 옹호해버리면요. 저는 국가적인 망신이 됩니다. 전 그렇게 네. 안 보는 게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그걸 하려면은 가까운 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SNS 올려서 공개적으로 문화거리로 만들자. 그러려면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 동조를 해야 된다. 이런 캠페인을 벌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투기라고 몰아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진정해서 상황을 보면서 네. 손혜원 의원은 모든 걸 다 걸고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산이고 직이고 국회의원직이고 다 걸고 하겠으니까 난 투기 아니다. 나는 목포를 살리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그 진정성에 나는 동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의아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은 의원직을 걸겠다. 네. 목숨까지 재산까지 다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안이 얼마나 크고 이 안에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면은 그런 아주 강수를 써서 이걸 덮으려는 그런 하나의 말의 술수지 이 진정성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빨리 일단 낙을 치려면은 이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네네. 당의 어떤 관계 없이 본인이 이 도덕성의 문제, 국회의원으로서의 문제 그리고 지역의 무슨 발전 무슨 문화재 이런 것은 하나의 투기의 전면에서 위장이지 예. 이게 진실성이 전혀 보이는 게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제대로 하려면은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이걸 만들어서 적산가옥을 비롯한 문화재 그리고 역사성을 살리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예. 그거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마다하고 형제들과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 지역을 매입했다는 거는 만약에 여기에 돈 많은 대기업이나 어떤 그 부동산업자가 이렇게 했다라면은 네네. 지금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나 부동산업자가 했으면 이건 두 개예요. 네네. 그러나 이분들은 다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고 그리고 목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목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목포 살리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발단이 된 거고 네네. 투기할 것 같으면 왜 목포까지 합니까? 서울서 해야지. 투기라고 몰아치면 안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4818 청취자분께서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하지 왜 측근들의 이름으로 그것도 문화거리 지정되기 이전에 대량 구입을 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8012님은 문화재 지정이 되면 돈이 되나요? 그리고 투기하는 프레임이 정확한 겁니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듣고 네,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오히려 그거는 투기하는데 걸림돌이에요. 절대 투기가 안 돼요. 그린벨트와 함께 연관해서 묶여버려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손혜원 의원은 뭐냐면 거기다 박물관을 지어서 나중에
박물관에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그건 결국은 이 목포시로 가거나 전남도로 가가지고 공공기관화 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기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일을 했던 것인데 그걸 두 개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서른 홍문표 두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은 1부를 마치고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요. 황교안 전 총리 한국당 입당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평부터 차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야당 의견 먼저 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풍부한 행정적인 경험, 사회적 경험으로서는 뭐 어디 나무랄 것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이 탄핵이라는 부분 그리고 또 당에 기여한 바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당이기 때문에 또 입당을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한다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본인의 솔직한 어떤 심정을 토로하고 그리고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 네. 좋지 않겠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 서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아래서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총리가 됐는데 박근혜 정부 때 제2인자죠. 그렇죠. 예. 박근혜 정권은 뭐 국정농단으로 해서 대통령이 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책임이 없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다면은 황교안 전 총리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국민 앞에 나서기 전에 솔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권의 2인자로서 제 책임이 대단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부터 해야 돼요. 한 번도 내 사과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자기 총리였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하도 총리하신 분인데 네. 책임이 엄청나죠. 자기도 감옥에 가야 될 처지도 몰라요. 예. 우리가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그렇다면은 정말 국민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사죄를 하고 그리고 정치를 하든지 그건 본인의 책임이 좀 자유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네. 그것부터 시작해야 한답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시작부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 예. 생각이 들고 황교안 총리께서 전 총리께서 뭐 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셔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야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국민들이 처분이 돼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안 받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 정서를 읽는다면은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처분을 환영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그냥 그대로 간다는 뜻이 되는데 네. 이게 정말 국민을 보고하는 일인가?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뜻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가도록 했는데 그건 전혀 도외시하고 그냥 뭐 아닌 것 같아요. 예. 책임론에 무관하게 이렇게 환영을 하시게 되는 배경은 그럼 한국당은 왜 그러신 거죠? 아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황교안 총리의 사회성과 국가관과 그리고 행정적인 능력으로서는 우리가 뭐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 정치적으로 그 탄핵 부분에 대해서 총리를 네. 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자기 솔직한 심정을 국민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예. 또 당에 기여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분이 지금까지 이 얘기를 안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많은 소위 상대 당들에서 그 비판을 하고 여기에 대한 뭐 인신 공격까지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네네. 좀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당에 입당한 같이 하고 또 앞으로 당 대표를 나오고 또 뭐를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만약에 자기가 설명한다면은 여기에는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단계단계로 가야지. 네네. 그냥 입당으로서 모든 거를 다 덮고 가는 것은 안 맞는다. 네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당대표 말씀하셨는데 뭐 이왕 얘기 나오신 김에 좀 더 언급을 해 주시죠. 네. 친박 뭐 이런 것과 연장선상에서 친황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분위기가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뭐 한두 사람이 그분과의 연락이나 어떤 대화가 있다 해서 그것을 뭐 친황이라는 걸 또 만드는 예.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고
이 비박 친박은 우리가 그동안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 체제로 와서는 네네. 상당히 이제 희석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전당대회에서 이런 걸 불식을 하고 국민한테 화합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그 전제하의 전당대회에서는 이것을 불식시키지 않고서는 또 하나의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나와도 좋지만은 네네. 이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는 전당대회는 의미가 없다. 이래서 황교안 총리의 만약에 당대표 출마가 선언이 된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쳐야 할 당연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거나 더 나아가서 대선 주자까지 된다면은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죠. 솔직히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 황교안 전 총리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총리 시절에 그걸 몰랐다 그러면은 네. 그건 좀 무능하죠. 알고 있었으면은 직무유기죠. 알고 있었는데도 그걸 그냥 뒀다면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알았든 몰랐든 그건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안다면은 함부로 이게 처신할 처지는 아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감옥에 있는 처지인데 지금 그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분이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 민심이 지금 어떻게 흐른다는 데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거죠. 네네. 민심은 아직 황교안 총리를 지지하지 않을 터인데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나오겠다 하면은 본인의 자유죠. 본인의 자유입니다만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죠. 네네. 왜 저런 선택밖에 못할까. 자유한국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인데요. 홍 의원님 같은 경우에 원로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축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왜 전직 총리이긴 하지만 정치 신인이라고 평가받는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의 리더십의 구심점으로 거론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동안에 정치가 상당히 국민에게 사랑을 못 받았던 게 사실인데 이 황교안 총리는 그동안에 정치 흔적은 경력은 없지 않습니까? 정치의 신인이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얘기고 단지 아까 지적은 그런 역사성 문제가 걸림돌인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껴안고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 희망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데 자기도 투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각오와 신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 정당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충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심한 소위 인신공격이라든지 또 그분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들을 놓고 이렇게 비평을 해버리면은 이게 겁나서 그러는 건지 이분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우리 당이 좀 위축을 받지 않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여론조사에 요즘에 나오는 그 대선 후보의 그 여론조사 수치를 보고 사전에 경계에서 차단을 나오는 것인지 조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무슨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정치 신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무총리 했던 분인데 어떻게 정치 신인입니까? 정치 한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갖다 붙일 얘기를 해야지. 신인이면 다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웃습니다. 무슨 정치 신인입니까? 알겠습니다. 저 두 분 보신 김에요.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잠자고 있지만 미래의 이슈가 분명히 될 거로 예상이 되는 원전 이슈와 관련된 질문 의견 한번 듣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송영길 의원이 원전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게 여당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을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씩이나 연거푸어서 SNS를 통해서 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서 의원님? 그래서 이유를 따지기 전에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퇴조하는 분위기인 거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이제 원전 안 짓고 있습니다. 왜 안 짓겠습니까? 이 원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있다. 싸게 발전할 수 있다.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이 점에서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원전이 그런 엄청난 피해를 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예 지을 때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 짓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비용이 8조 6천억 들어갔는데 한 기 되는 게 4조 3천억 들어갑니다.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기 건설 비용이 13조 들어갑니다. 12조 5천억. 영국도 한 기 건설에 한 13조. 예. 이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 운운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이게 이 발전하고 난 뒤에 그 방패물 이걸 보관을 영구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이건 후손에 대한 이게 무책임이에요. 그 비용 뭐 계산이 안 되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네네. 지금은 경제성이 없어서 못할 처지이고 네. 또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미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제 원전은 안 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게 큰 흐름은 잡혀 있는데 예. 우리도 그러면은 안 하느냐? 우리는 또 그렇게 과감하게 못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 70년 걸쳐서 안 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예. 원전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 가장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송영길 의원은 거기다 더 덧붙여가지고 원전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뒤를 생각하면은 네네. 이걸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물러나게 돼 있어요. 물러나게 돼 있는데 뭐 이게 더 서서히 하자 이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당 내에서 나온 모처럼 용기 있는 발언이다라는 야당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홍 의원님 그렇게 보시는지요? 이것은 크게 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당이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용기 있는 발언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원전의 단축 폐쇄로 인해서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일자리에 많은 지금 손실을 보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 한국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원전 기술이 네네. 지금 더 이상 발전 못 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이거를 송영길 의원이 주장한 것은 저는 국민 입장에서 아마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현 정부의 중진인데 이 얘기를 꺼낼 때는 그냥 거저 꺼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심사숙고 끝에 나온 거라는 물론 얘기죠. 심사숙고를 넘어서 이것은 정치적 권력에 관해서도 저는 상당히 고민 끝에 이 문제를 꺼냈다. 그렇다면은 이건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는 도중에 청취자분들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1811님은 총리는 지명직이니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9601님은 손혜원 의원 구입한 주택 국가가 같은 가격으로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투기가 아니라면 깨끗하게 넘기겠죠. 뭐 이런 의견을 포함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두 분 얘기를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